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많은 국민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역사의식과 철학, 이민정신, 지도력과 주권의식은 없고 국민과의 소통은 단절된 대통령인 것을 이제 알고도 남으니까요. 윤석열의 말과 행동은 뉴라이트 사관에 취한 인사들의 의식과 눈앞으로 흡사합니다.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윤 대통령은 왜 갑자기 이런 이념적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걸까요? 누군가에게서 주입식 속성 과외를 받았나 봅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김태효 발언에 온 국민이 화들짝 놀랐었죠. 윤석열이 그 친일 사관을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딱 맞는 건데, 윤석열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준을 알잖아요.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나 보통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른바 휴머니즘, 어떤 인간다움이라든가 공동선을 대하는 방식, 인류가 이제까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쌓아오는 기본 합의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공동선을 짓밟아버리는, 그 어떤 사람들은 약간 좀 미안한 감이라도 있으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냥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이들은 너무나 뻔뻔하게 당연시하게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뉴라이트나 이 윤석열과 어떤 공동의 그런 인식체계, 행동체계라고 할까? 윤석열은 후보 시절 국회의원 사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시절 한 말을 들어보죠. 단톡방까지 털었어요. 그럼 결국 다 열어본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것이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의 존폐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읽어내린 이 문구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페북에 썼던 그림. 그러나 집권 후 검찰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분야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도 전혀 관계없는 검찰 출신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잔뜩 채웠습니다. 뉴라이트 사관 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이번 청문회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왜 청문회 제도를 실시했느냐. 부족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건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일종의 도덕적 합의였단 말이에요. 어떤 비리, 어떤 부적격 사유, 어떤 부적성이 드러나도 다 임명을 강행한단 말이에요. 청문회에서 문제가 수두룩하게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일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상식이에요. 일본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제 이준석 씨 같은 사람들 보면 법인카드로 몇 년 동안 매석 단위를 쓰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은 법인카드 10만 원, 10만 4천 원 잘못 썼다고 기소하면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양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못 썼어 10만 4천 원. 그러니까 네 돈으로 떼어내. 그럼 돼요. 압수수색하고 공소장 쓰고 재판정에 검사들 5명이 나와서 재판하고 그 비용이 얼마예요? 이건 도덕적 비난거리도 안 돼요. 실수로 쓴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본인도 모르게 이제 비서가 낸 거 결제한 거지만
그것만 찾았겠냐고. 30차례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결국 찾아낸 게 10만 원. 왜 검사들이 뉴라이트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편해요. 양심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편한데. 이진숙처럼 살 수 있어요. 뉴라이트들은 무지하고 고집스럽게 검찰 권력으로 무장한 대통령의 입과 권력을 빌어 사실상 도나무 이념 전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양심이 있으면 못하는 직업들이 많아요. 이 양심을 지워주고 무마시켜주거든. 죄책감을 없애주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 거야. 합리적이라고 딱 붙여놔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근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뭐가 합리적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양심과 도덕은 무슨 관계가 있지? 근데 조국은 부인이 유죄 판결 받았으니까 도덕적으로도 파산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법으로 걸린 적이 없으니까 도덕적으로 당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도덕 양심과 결별한 법이 갖는 문제. 양심이 없어서 그래요. 양심이 없어서. 뉴라이트는 양심을 무가치하게 만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관점을 가지고 검찰의 칼을 휘두르는 이 속에서 남북 평화가 깨지거나 민생이 파탄나거나 권력이 완전히 비틀어지거나 실질적으로 군 내부에 군기가 흩어지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사태에 와 있다. 위험사태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뿐이 없어요. 승만 국정농단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군부 통치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징역까지 가는 이 우여곡절 많은 현대사를 겪은 우리 시민들로 보아서도 이런 상황 금시초문이라고 개량 개혁 정권이라든지 보수 정권까지도 금도로 여기면서 그래도 한계를 넘지 않았다는 선까지도 그냥 함부로 넘나드는 통제가 불가능한 윤석열 정권으로 보여요. 그 망나니에게 칼을 들린 꼴이라고 할까.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린 이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복도 한켠에 독도의 실시간 모습을 24시간 보여주는 스크린과 독도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엔 지난 2012년 가로 80cm, 세로 50cm 크기의 독도 모형이 설치됐습니다. 지금 독도 모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해 현지에 전시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연일 확산되는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관련 기사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는 지난 2022년 9월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팀이 꾸려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인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원의 고위 인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아침 9시 50분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권익위 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정책과 부패 영향 분석, 채용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해왔습니다. 죄 지은 사람 따로 죽는 사람 따로인 지금의 대한민국. 윤석열의 남은 임기는 2027년 5월 10일까지입니다. 계속 더 두고 봐야 할까요? 과연 우리나라 무사할까요? 이제 뉴라이트와 결탁한 윤 대통령은 권력 강화를 위해서라면 마음 놓고 역사 왜곡과 친일 정책을 심화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소득은 줄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아주 노골적인 친일행위, 자위대와 한국군의 이제 협동 교류,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의 난, 그죠? 예, 1인당 실질 GDP가 이제 줄어들었어요. 뉴라이트 사고방식이 점점 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뉴라이트 사고방식, 이기주의, 비양심, 도덕불감증,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좀 더 확산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국민을 위하는 게 뭐가 있나요? 윤석열은 자기도 모르게 부자와 권력자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인을 방탄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심은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국민을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언행이 부적절하고 심각한 지경인 것은 오래전부터 거론된 지적입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언어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공적인 언어로서 어떤 품격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거부권을 21번이나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은 거부권 얼마든지 이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건 저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언행이다.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적과 우리 편을 가르고 이건 뭡니까? 결국은 범죄자와 비범죄자를 가르는 그 발상 그것이 아무런 거름 장치 없이 그냥 노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그 기시감이 이제 느껴집니다. 주술적인 그 믿음에 의존해서 그 부인을 매개로 해서 왜 뭐 의사 2,000명을 얘기했을까?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우격다짐. 그 우격다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게 양심의 문제라니까. 그동안 윤석열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라와 국민은 안중에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원 집을 만들면 이만큼 될 정도로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었다. 그 청약통장이라는 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집이 없어서 자기가 청약통장을 못 만들었다는 그런 식의 얘기. 노동자들을 또 까는 얘기로서 유럽은 해고가 자유롭다. 웃기고 있어요. 유럽이 그 사회주의 같은 성향이 강한 유럽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또 노동자 사망은 뭐 노동자 탓이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 같거든요. 또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지. 어떻게 국민이 나라가 먼저고 국민이 나중이야 그게. 이런 정말 한 1세기 전의 생각이랄까?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종교인들이 윤석열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 개신교계 그러면 당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들이 문익환 목사, 강완룡 목사, 박형규 목사 이런 분들이었어요. 다 민주화 운동하고 양심 회복 운동하고 통일 운동하고 이랬던 분들이거든. 근데 지금 목사 그러면 전광훈 목사밖에 안 떠올라. 개신교 대형 교회들이 뉴라이트 사상의 전파의 핵심 구실을 해요. 이게 양심 회복 운동을 안 해요. 변제부 팔아요. 헌금 많이 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지금 그렇게 됐어요. 종교가 타락했고요. 종교가 시장에 편입됐어요. 나라를 이렇게 만든 이는 누굽니까? 역사를 왜곡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정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 기본적으로 진실 자체를 왜곡한다. 세계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역사적 인식 방법 자체로서도 사실관계를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면 그 진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고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는 그 못났으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자괴감에 빠질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사회 통합 자체를 현저하게 해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는 뉴라이트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카이로 회담의 해방의 근거를 만든 덕분입니다. 언론을 길들여 정부 편향적으로 키우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사력을 다하고 부자는 탐세해주고 국민은 더 살기 어렵게 만들고 목숨 걸고 나라 지킨 독립운동가들을 모멸하는 지금의 정부. 그 중심은 바로 윤석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뉴라이트의 철학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양심을 좀먹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양심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뉴라이트들이 득세를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면이 그런 식으로 승자, 강자 위주로 돌아간다면 더욱더 살기가 험악해지는 그 부자라는 사람들도 자본가라는 사람들도 노동자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없으면 자기들이 있는 위치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국가라는 것이 골고루 여러 층위가 있어서 유지가 되는 것이지 일부의 고소득자라든가 자본가만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진다. 당장 위태로워진다. 즉 대통령이 갖고 있는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보통의 생각 수준조차 한참 뒤떨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이상한 꼬라지를 하고 있는 양심성 있고 보통의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고민을 빠지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더 험악한 지경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요직을 장악한 후 자기들 뜻대로 나라를 끌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뭘 하면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등재에 반대해서 이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 아이들이 장관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상대국 국민과도 외교를 해야 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외교의 현실이죠. 이 정도 협상을 했으면 최선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역사를 협상의 대상을 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만들지 못하십니까? 상대방이 그거를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저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관장은 후보자 면접 당시에 일제 식민지대 때 한국 국적이 뭐냐고 하니까 일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내선 일체라고 하죠. 그걸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사실 뉴라이트 정도가 아니라 친일 매국노라고 불러야지 더 적합한 것 아닐까요?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생각이 없다면 정말 대통령직에서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물러나십시오. 점점 나라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라 물려주고 싶습니까? 대학생들은 완전히 떠나 있어요. 젊은이들은 뉴라이트 사상의 희생자들이에요. 그 세대야말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세대가 나와 나보다 조금 뒤에 자식 낳은 세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들은 나라보다, 국민보다, 정의보다, 선의보다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주는 논리로 끌어모은 이익만을 우선합니다. 그들을 구별할 줄 아는 수준이 중요합니다. 히틀러가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에요. 히틀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독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반성 많이 했어요. 독일은 기본적으로 합리주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건 제도가 인간의 결함을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제도주의거든요, 독일은. 근데 독일이 만들어 놓은 가장 합리적인 민주제도로 히틀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반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종전 이후에 히틀러 사후에 무엇을 발명해냈냐면 독일에서 정치교육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좋은 정치인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정치인인지 나쁜 정치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이 중요하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타인의 아픔과 슬픔은 공감하지 않는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곡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하고 암울하고 전망이 없어 보이나 우리 시민들의 민중들의 저항의 역사가 확립돼 있어요. 언제든지 어느 시기든지 어떤 권력이든지 지난번 박근혜를 끌어내렸었던 촛불이 당장 증명할 뿐더러 그 이전에 있었던 동학농민 혁명으로부터 일제강점기로 꾸준히 내려섰던 우리 시민들의 확보된 저항권일 거예요. 지난 시기에 전단 노태우나 박근혜를 퇴임시켰었던 그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조기 종식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함께 할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를 갖고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답이 없는 사회라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다 어떤 이제 지적인 수준이나 어떤 이제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체적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면 좀 이런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개선돼 나갈 것이다.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게 해야 그들이 친일에서 모은 재산으로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탄핵을 시키고, 왜 탄핵할 그 죄과가 정말 많아요. 대통령의 직무를 저버린 게 너무 많아요. 평화 통일을 위한 건데 평화 통일을 접고 전쟁하자고 주장하잖아. 전쟁광인 사람을 갖다 대통령으로 앉혀놓는 것은 국가 전체가 불행하는 일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윤석열과 뉴라이트가 삼켜버린 대한민국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헌법 개정을 이루는 게 가장 평화적인 방법이다. 헌정 질서 안에서 대안을 찾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면 최선이다. 그러면은 자진 사퇴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아량을 베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면은 결국은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기시감이 느껴진다. 그럼 결국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것도 헌정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통령으로서 명예를 지킨다면은 스스로 물러나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영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이런 게 바로
반국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국정농단의 진실을 우리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탄핵시킨다 하라고 하십시오.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그건 국민이 모르세요, 들어가라고 그러면은? 하면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라를 바로잡을 주인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